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기계와 같이 살아야 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금 브로드하게 이렇게 좀 접근했다면 오늘에는 좀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학생,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긴 인생, 구체적인 성공 방법, 좀 그냥 잘하시오 이게 아니고 좀 구체적인 성공 방법이 뭔가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책을 많이 읽어라.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언제나 어느 선생님이나 책 많이 읽어라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차원에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 책값이 한 10,000원에서 15,000원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책을 한 권 만들기 위해서는 저자가 보통 한 30대 중반이나 이 정도 돼야 책을 좀 이렇게 적어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전 인생이 그 책 한 권에는 녹아있고 또 그렇다더라도 최소한 한 1-2년 정도는 준비 작업을 거쳐야 책이 한 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15,000원에 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 책의 가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하로 100만 원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만 원짜리를 15,000원 주고 바꾸면 책은 살 때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의 여기 손정이라고 제일교포 3세 있죠. 그분은 20대에 그 간염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3년 있으면서 책을 한 4,000권 읽었답니다. 그 4,000권 읽으면서 세상을 본 눈이 확 깨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 어떻게 하는가, 누가 직접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도 책에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건희 회장이 11조입니다, 재산이. 그런데 손정희 회장은 재산이 20조, 일본의 넘버원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일본에서 1등 됐다는 거. 그 자기는 말합니다. 그 힘 어디서 나왔느냐? 독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독서에서. 그래서 책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났는데 큰 활력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이 모택동인데요. 모택동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독서를 하되 메모하지 않은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한두 권 읽고 말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책을 읽고 나가야 되는데 책을 읽기만 하면 나중에는 책을 읽었다는 기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는 안 되고 책의 중요한 내용을 메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책에 적든 수첩에 적든 저는 수첩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 이전에 제가 집에 가면 수십 개 있는데 그걸 항상 보면 볼 때마다 기분이 새로워지는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수첩이나 이 종이는 책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적으려고 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야 됩니다. 압축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시간 동안 수업 들었는데 저 사람 말하는 게 뭔데? 그럼 뭐라 하는데?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탁 요약해주면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실력이거든요. 아까 아인슈타인이 그 복잡한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E = MC 제곱입니다. 탁 말할 때 그런 능력이 이런 메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가 일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메모 능력이잖아요. 탁 꿇어앉아가지고 임진왜란에 대한 사료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전쟁 붙었는데 그 전쟁 자료가 일본에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 항상 꼼꼼하게 이렇게 적으니까.
메모하라. 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 간과하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현력.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적다 보면 자기 표현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발표 능력이 이 메모하는 데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메모하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지적 능력이나 호기심 이런 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책 한 권 다 읽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라도 읽어라 라는 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지가 2페이지, 3페이지 읽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책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뭐 옛날에 고전에 어쩌고 저쩌고 뭐 공자 말씀 그 재미없어요. 딱딱하고. 그런 책 말고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돼요. 자기가 뭐 자연을 좋아한다, 동물을 좋아한다. 그럼 동물에 관한 책을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나중에 자연히 뿌리가 번지나가듯이 조금 그와 관계된 생물에 관한 책도 읽게 되고, 생물하고 관계된 나중에는 과학에 관한 책을 읽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는 과학자에 대해서도 읽게 되는 거고, 또 무슨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번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나치게 강요하지 마시고 재밌는 책을 조금이라도 몇 페이지라도 매일 읽게끔 하시라. 그게 아이들한테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 이미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2의 천성인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과 그렇지 않은 습관의 차이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성공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구분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자. 그러면 문제는 그럼 어떤 습관? 어떤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수십 수백 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의드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습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습관도 할 때 아까 책도 한 페이지, 2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잘하게 돼가 있어요. 쉬운 습관부터 해야 됩니다. 어려운 습관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접니다. 우리 집이에요. 제가 매일 8, 9팩이 40개씩 합니다. 이 상체에 잘은 몰라도 한 50kg 걸립니다. 한 번 할 때. 그렇죠? 40개 하면 50kg 곱하기 40개 2000kg입니다. 2000kg는 2톤이에요. 2톤. 거의 차 한 대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푸시업 8, 9팩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텔레비 보는데 뭐 탤런트들, 젊은 탤런트들 나와가지고 뭐 8, 9팩이 뭐 서로 누가 많이 하나 자랑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8, 9팩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첫째, 돈이 안 듭니다. 지 몸 가지고 운동하는 거잖아. 뭐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엎어지서 그냥 하면 됩니다. 아, 맞네. 그래, 저도 이제 20개는 내가 해야 되겠다. 20개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여기다 보고 저기다 보고 자꾸만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오늘 또 어제 술 먹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내일 해야지. 내일 되면 아이고, 이때까지 안 했는데 뭐 또 그 다음날 하지. 그래가 생각해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대호각성했습니다.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다. 하루에 한 개씩 하자. 하루에 한 개를 한 서너 달씩 하는 거예요. 한 개만 딱 하면 시간도 안 들어가. 몸에 부담도 없어. 우리 집사람 보더만은 뭐 하요? 이래.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한 개를 서너 달. 그 다음에 서너 달 지나서 한 개 늘려갖고 2개를 또 뭐 두서너 달. 또 한 개 더 늘려가지고 또 두서너 달. 그래가 지금 40개 온 거예요. 그 지금은 40개 해도 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안 하면 또 이상하지. 몸이 팔굽혀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주지 뭐. 돗자리 깔아봐라 해줄게. 지금 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피부가 쪼개 좋은 거 안 같습니까? 뭐 한 10년 하니까. 예? 이렇게 제가 10년을 한 강경태와 10년을 팔굽혀펴기 안 한 강경태의 차이는 이 습관의 차이인데 한 1억 안 나겠습니까? 평생 생각하면. 안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그런 돈 하고 생각하면 지금은 안 가도 됐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안 가도 되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니까 다른 습관이 몸에 빨리빨리 잘 붙는 거예요. 저는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게. 제가 이 운동도 합니다. 네? 이 운동이 어디가 좋은가 하면은 두뇌에도 좋고, 저는 이에 그 충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임플란트도 없고. 어느 날 몇 년 전에 테레비 보는데 이 운동을 하면 좋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지나고 나서 그거 계속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0명에 1명쯤 한다 할 겁니다. 제가 100명 중에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99명은 아이 바빠가지고 아이 뭐 어디 술 먹어가지고 짜고 저짜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새로운 습관이 붙는 것이 자동 지남철 이래 자석에 붙었지 탁탁탁 잘 붙어요. 그러니까 요가도 지금 아침에 1시간씩 하지. 밤에 집에 들어가면 잠자기 전에 1시간씩 걷지. 걷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책 좀 보고, 그러면 또 반신욕 또 한 20분 하지. 하루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항상 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금 제가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면 와 복잡하다. 니 너무 많은 걸 한다. 그런 걸 어떻게 다 하냐. 저는 전혀 안 복잡해요.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씩 습관이 붙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다가 아니고 그냥 몸이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제. 그럼 이 상태에서 뇌를 바꿀 수 있는, 공짜로 할 수 있는, 돈 안 들어가고 이런 거다 이거죠. 이거 왜 그러면 또 습관 없습니까? 학생들의 창의력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제가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내용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한 내용도 비슷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부모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첫째,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라. 아니다는 거죠. 애한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너 지금 공부할 마음이 안 돼 있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공부 안 하나 학원 안 가나? 애는 그 상태로 10대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 학원에 열심히 데려다 준다. 야, 학원 기다리고 있다가 야 왔나 안 왔나 전화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집에 오면 11시고. 그 방법도 애를 혹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다른 걸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준다. 재산을 많이 나가준다. 성룡이라고 아시죠? 홍콩 배우.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자식한테 10원짜리 하나 안 남겨준다. 왜? 내 애가 똑똑하면 지 알아서 살아갈 거고, 내 애가 바보를 하면 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준들 다 날릴 것이다. 필요 없다는 거죠. 빌 게이츠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자기 딸한테 호부 200만 불만 물리주잖아요. 200만 불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크지만은도 그 세계 최고 갑부 입장에서 봐서는 200만 불 정도는 꿈값 정도인데 그걸로 그냥 니는 밥이나 먹어라. 나머지는 네가 노력해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벌써 재산의 가치,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뭐냐?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봅니다. 몸과 마음을 가만히 놔놔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럼 부모가 안 봐도 돼. 나중에 부모가 죽고 없어지도 야, 너 열심히 살 거야. 그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 청소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됐을 때 하고 청소년 자라날 때 10대 그 사춘기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사춘기 때는 지나치게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남학생의 3분의 1, 여학생의 2분의 1이 뭐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뾰루지하게 났나 안 났나, 남들이 내를 어떻게 생각할까, 필요 이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게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들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어제의 내가 낸지 오늘 내가 낸지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몇 년 안 되는데 앞으로 살 길은 막 꿈만 같고, 그러니까 현실을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만 들어도 막 화가 팍팍 나고 학교 가면 싸우고 사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을 보십시오. 저 말처럼 천방지축으로 막 뛰는 거예요. 저 상태에다가 대고 니 공부 하나 안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저 말 보고 야 저까지 빨리 뛰가라 1등 하려면 말은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다 대고 알을 쪼아대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을 차분하게 어이 가만히 있어봐라 요. 예? 안정시키는 거, 평상심을 가지는 거. 이게 급선무고 아가 마음만 잘 갖추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면 마음을 고요하게 조용하게 만들어 줄 건가? 이게 답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명상이라고 봅니다. 명상. 우리 선조들이 이 명상을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그 건강에 제일 좋은 운동이 뭡니까? 걷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선조들이 뭐 몇천 년 동안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이때까지 그냥 심심하면 차 타고 다니고 뭐 집에서 그냥 자고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될 텐데. 명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해왔어요. 해왔는 거를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또 쉬운데도 불구하고. 명상은 뭐냐? 명자가 어두울 명자의 생각할 상입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한다. 조용히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어두워지잖아요. 희한하게도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내가 어저께 뭐 해야 되는데 안 했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자연히 눈을 감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유혹은 외부에 있어요. 그 외부로부터 눈을 감는 순간 딱 차단된다고. 아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350도 이 각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가리기 하잖아. 밖에 보지 말라고. 앞만 봐라 이거지. 명상이 그런 효과를 저는 준다고 봅니다. 외부에 있는 유혹을 차단시켜주는 효과. 눈을 감아라. 그때서 24시간 눈 감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눈을 감는 하루에 3분 내지 5분이라도 눈을 감는 훈련을 매일 하게 되면은 그때라도 우리 두뇌가 매달 공부해라는 압력,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거기서 뇌가 폭발 직전인 거예요. 그때는 조금만 탁 치도 아가 막 확 한다고. 그럴 때 냉각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이지. 이거를 우리가 명상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진짜요. 명상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는 아주 많은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의 효과는 공격성을 감소시켜준다. 아까 천방지축으로 뛰는 말을 안 추는 방법은 말한테 명상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용해지면 자연히 주의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막 이래 할 때는 뭐 밖에 이거고 저거고 안 보이지만도 조용히 앉으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주의력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주의 집중력이 생기가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를 잘 들으면 기억력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그 다음 뭡니까? 그럼 내가 기억력이 오래가고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새로운 방식이 창의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친구 간의 관계도 내가 항상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친구들 만날 때도 잘 있나? 라고 먼저 인사말이 나올 수도 있고, 친구한테 내가 도움받은 경우가 있으면 또 내 고맙다는 말도 스스럼 없이, 이게 인간관계고 네트워크잖아요. 이런 게 명상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탁탁탁탁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 효능을 모르고 그냥 명상은 뭐 나이 든 사람들이 뭐 그냥 대충 뭐 이래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면 지금 파릇파릇하게 크는 야아들한테는 효과가 100배, 1000배 있는 거죠. 야아들은 뼈가 부러져도 잘 붙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과 이 머리, 두뇌 같은 것도 금방 탁탁 휘어지고 발라진다고.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걸 했을 때는 효과가 훨씬 더 빨리 생기는 거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대학교인데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만드는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 한 군데에서 노벨상이 21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학교입니까? 그 학교에서 명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들 말만 그렇게 하는가 아닌가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사람들 한 35명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35명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명상을 3일 동안 시키고 반은 그냥 저끼리만 놀도록 나눴다 이거지. 3일 뒤에 보니까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전측 대상 피질이라고 머리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더라는 거지.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은 주의력,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기억력, 운동신경 이런 게 팍팍 커지는데 그게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4달 뒤에 호부 3을 했는데 4달 뒤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병이 염증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염증 수치가 확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3일 했는데. 만일에 매일 하면 이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 젊은 애들이 매일 한다.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효과가 노벨상 21개 받은 학교에서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국제학술지에 다 나온 건데 그래가 발표되겠습니까?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미국의 로버트 콜먼 초등학교라고 이게 발티모어에 있는데 아마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 모양입니다. 이 학교 애들이 맨날 사고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학교에 명상을 시키니까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게 미국 일간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보세요. 미국에는 애가 사고를 치면은 이제 체벌을 못 하니까 오후 3시에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면은 얘를 한 2시간 좀 못 가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이 학교에서 그거를 애들한테 시켜놓고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명상하고 있죠. 시행 1년 만에 정학 처분 받는 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굉장한 효과 아닙니까? 이 지역이 아까 조금 문제가 말썽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부모들이 맨날 집에 와가지고 싸우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 스트레스를 학교 와가지고 푸니까 싸움하고 소란스럽고 뛰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거지. 그런 애들을 명상을 시키니까 정학 문제가 없고 출석률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얘들이 학교에서 명상을 배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부모한테 엄마 명상해봐라. 그러니까 그 부부 간의 관계도 좋아지더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동네가 다 화목해지더래요. 이 명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의 효과는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게 영국의 달마 초등학교 또 영국의 최대 일간지 가디언이라는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달마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오전에 학생들이 오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잠시 하고 수업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모든 수업할 때 3분 동안 명상하고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제가 지금 현재 한 3년쯤 되는데 3년 전에는 굉장히 제가 망설였어요. 야, 이거 내가 명상 시켜가지고 제가 명상을 하니까 이제 제가 좋은 걸 느끼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도 내가 가르쳐주지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는데 혹시 애들이 반발하면 어떨까. 이 산에 사는 걸 몰랐고 이어서 우리한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첫 학기 딱 해보니까 끝나고 나서 한 학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내가 너하고 명상을 한 학기 했는데 싫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어요. 좋더나 안 좋더나 다 만족한대요. 왜냐하면 뭐 수업에 11시 수업에 오기 위해서는 애들이 띠가 오는 애 어쩌고 오는 애 그거 다 앉았는데 자 수업합시다. 우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100m 달릴 때도 그냥 100m 달리기보다는 준비 운동을 조금 하고 달리면은 속도도 빠르고 사고도 덜 나잖아요. 마찬가지 1시간 수업 듣는 것도 이거 어마어마한 정신 운동이거든요. 그 정신 운동 들어가기 전에 약간이지만 준비 운동을 하고 탁 넘어가면은 훨씬 더 수업 내용에 집중하기가 쉽고 이해도 빠르고 나중에 수업 듣고 나도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거 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한 명 정도, 한 40, 50명 앉아있으면 한 명쯤은 눈 안 감고 딱 뜨고 보는 애가 있긴 한데 걔는 저는 말합니다. 네가 아마 크면은 내 뜻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다 이런 효과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이런 내면적인 성찰, 내면적인 이거는 이제 애들이 컴퓨터만 하고 막 표피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속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아주 철학적인 문제를 명상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한 발전이거든요. 애의 지적인 능력이 그 캐파가 확 커지는 겁니다. 명상이라 눈을 감으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명상은 여러 가지 명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쉽고 간단한 거는 눈을 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아니면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해도 좋고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이 학교에 높으니까 자연히 좋은 상급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이거 말고 뭐 없을까? 명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말고는 없습니까? 우리 민족이 쭉 해오던 것 중에 도리도리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애가 태어나면은 도리도리, 까꿍, 잼잼, 곤지곤지, 그죠? 시상시상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런데 이제 도리도리 할 때 이 사진은 뭐냐면은 그냥 몸만 흔드는 것보다는 단전이 어딥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거든요. 이거를 치면서 제가 이 매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5분만 하면은 굉장히 몸이, 얼굴이, 뭐랄까, 두뇌가 깨끗해지는 걸 탁 열고 물로 씻은 것처럼 아주 후련합니다. 그래서 이 도리도리가 우리가 그냥 애 낳고 뭐 처음에 한 몇 달 정도만 도리도리 하고 애 조금 크는다 싶으면은 하는 게 좀 애러워서 우리가 안 하는데 사실은 이게 5,000년 동안 내려온 단동시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10가지 교훈, 이게 단동시푼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옛날에 왕족들한테 처음에는 가르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일반 민간인들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무조건 가르치는 방법이 도리도리. 이게 흔드는 게 도리도리인데 네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살아라. 이런 뜻에서 이 도리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가 좀 크면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도리도리를. 그래서 이 도리도리도 이 효과가 진짜 있는가 없는가를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인 강도영 교수가 실제로 점검을 한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외 학술지에 정식으로 발표해가지고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도영 교수는 120명의 사람들을 반쯤 나눠가지고 반은 도리도리 하게 하고 반은 안 하겠다 이거지. 그걸 몇 달 뒤에 도리도리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도가 무슨 도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리도리 도자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높으면은 이 정신분열증 이런 거하고 관계 있나 봐요. 그래서 도파민 수치가 일반 사람들은 15.8인데 도리도리 한 사람은 6.6이다 이거지. 지금 15.8이지만은 저 수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 텔레비 보면, 홈쇼핑에 보면 저거 한 개 주문하고, 어제도 뭐 주문했는데 내일 또 보면 또 뭐 준비하고, 집에 보면 박스가 채여갖고 나중에 보면 박스 철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고 이런 도파민 수치가 몸 안에 높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도리도리 해가지고 도파민 수치를 내려줘야 된대. 무조건 하지 마라 할 게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 하지 마라 할 게 아니고 도리도리 해 이러면 몇 달 지나면 이제 주문 안 하고 그냥 재미로 보기만 하고. 그다음 무슨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무슨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도 도파민 수치가 높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수치가 내려가면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즐거운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용솟음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도리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 강도영 교수가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가 옛날부터 했으니까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도리도리 했을 때 효과가 뭐냐면, 이 제일 중요한 용어가 이 뇌파 진동입니다. 뇌파 진동인데, 우리 두뇌는 두부처럼 생겼답니다. 저도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생겼어요. 그렇게 유연하고 두부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흔들면 이게, 제가 이렇게 흔들면 안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딱딱한 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도리도리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신경세포 간에 연결을 해주는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이 시냅스가 흔드니까 활동이 중지되는 거예요. 활동이 중지되니까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잡념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안 써도 되니까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뇌관이라는데 에너지가 모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뇌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론입니다. 이거를 아까 강도영 교수가 찾아낸 거예요. 왜 도리도리가 좋냐 이거지. 그래서 뇌관을 활성화시키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뇌파 진동이다.
그래서 도리도리는 아까 명상도 좋은데 도리도리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애의 두뇌를 활성화시켜주는, 이제 말 안 해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 2년 했다. 그럼 먼저 부모가 막 타치 안 해도 돼. 지 알아서 이제 공부한다 이거지. 마음이 깔아져 있지. 뇌파 진동에 의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이제 간섭 안 해도 돼. 이제 안 싸워도 돼 이제. 예. 무조건 학원만 가라 할 게 아니고 학원을 즐겁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방법이 명상과 도리도리다. 도리도리다. 그래서 도리도리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상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안 들고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면 되는데, 그죠? 그 다음 또 뭐 없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명상도 알겠고 도리도리도 알겠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민족이 5,000년 전부터 해오던 거야. 이제 우리 거 두 개는 이제 그래 하면 되겠고, 그럼 다른 나라에서 아주 잘 알려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제가 해봤을 때는 하브루트다 이게. 이제 제법 이게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하브루트가 유태인 언어로 친구가 하베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베르들끼리 하는 대화, 이거를 하브루트란다 이죠. 어째 보면 하버드 대학하고도 이름이 비슷하게 들린다, 그죠? 네? 그래서 혼자 하는 공부 방식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못된 게, 우리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혼자 공부하는 방식. 조용히 해라 이게. 아, 공부한다. 텔레비도 끄고 발걸음도 조용히 하고. 그 방법이 알고 보기에 잘못됐더라 이거지. 그래서 파트너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고, 야가 답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내가 또 답하고 서로 질문하고, 그러면 계속 지식이 확장된다 이거지. 책에 있는 거 가르치는 거를 교육이라고 안 한다 이거지. 아, 그거 교육이 아니라 된 거지. 3 곱하기 3은 9다. 우리는 그것만 외우는데, 유태인들은 어째서 3 곱하기 3이 되는 거를 네가 앞에 나가 발표해봐라. 그럼 학생들이 그거 듣고 있다가 그 다음 학생은 앞에 나와가지고 야가 설명한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니는 숙제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 30명이 앉아있으면 30명이 3 곱하기 3은 9라는 거를 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지.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9살 때부터 그걸 하니까 나중에 20몇 살, 30몇 살 됐을 때 노벨상이 나오는 거지 뭐. 노벨상이 별거 있습니까? 새로운 거잖아. 혁신, 창의력. 근데 우리는 그걸 죽이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IQ 순위에서 전 세계 1위, 영국의 얼스타 대학이라고 리처드 린 교수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IQ 검사를 했어요. 그 IQ 검사를 하니까 1등이 홍콩으로 돼가 있는데, 국가별로 따지면 홍콩이 아니잖아요, 그죠? 홍콩은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별로 따졌을 때는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이 1등인 거예요. 아니, 리차드 린 교수가 한국 사람한테 잘 빌라고 한국을 1등으로 해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이유도 없고. 한국이 IQ 106이에요, 평균. 이게 맞다고 수긍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길에 산 같은 데 가면은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뭐 채소 같은 거 팔잖아요. 할머니 이거 얼마 합니까? 3,500원. 그럼 내 10,000원 주면 할머니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6,500원 탁 내줍니다. 근데 그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본적인 암산이 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가장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은 100 + 0을 계산기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보고 맞지? 이런데 맞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남녀노소 있잖아요. 내일 숨 끊어지는 할아버지도 기본적인 계산을 하고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머리가,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학자들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70%가 산입니다. 30%가 평지잖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주식이 쌀이에요. 쌀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납니다. 그 다음에 24절기에 의해서 뭐 언제는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는 모내게 해야 되고, 언제는 잡초 뽑아야 되고, 언제는 추수해야 되고, 막 딱 정해져가 있는 거야. 1년이 뭐 해야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입에 풀칠하는 거야. 한 개 딱 놓쳤다. 풀 뽑아주는 거 간단한 것 같지만 풀 뽑아주는 걸 안 뽑아줬다. 그날 추수는 망치는 거야. 그 해에. 맞죠? 물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럼 망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딱 정해진 대로 탁탁탁탁탁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5천 년 동안 했다는 거지. 그 동남아는 어떻습니까? 추수를 3번 해. 예? 베트남이고 인도네시아고. 그 다음에 들어 누워 있으면 바나나가 저절로 열 리가 있어.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세계 최고고,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이 105, 그 다음에 중국, 홍콩, 뭐 싱가포르, 대만, 이 다 같은 중국 계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103 정도로 해가지고 한 세계 3등. 그러니까 세계 1등, 2등, 3등이 우리 주변에 다 몰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연구를 발표했으면은 저거 지가 짜고 한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하고 별 관계없는 영국 교수가 이걸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게나 우리가 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영국이 100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98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 뭡니까 아프리카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뭐 가나 케냐 뭐 우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한 반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우리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본거지인 이스라엘은 얼마냐? 아까 앞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얼마입니까? 94죠. 94. 전 세계 33위입니다. 33위. 이게 만일에 올림픽이면은 이스라엘은 그 예선전에서 탈락이야. 우리가 금메달, 일본이 은메달, 중국 계통이 동메달, 나머지 나라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존경해 맞지 않는 이스라엘은 예선 탈락이야. 예선 탈락이에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예선 탈락이 돼요. 그럼 어떻게 다시 부활절 해가지고 올라왔냐? 이게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노벨상 수상 실적을 보겠습니다. 1, 2, 3등은 올림픽 순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등에 미국, 2등에 영국, 3등에 독일,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얼마입니까? 일본, 이게 작년에 24개인데 올해 하나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25개야. 25개. 일본은 뭐가 일본으로 하여금 25개나 받게끔 했을까? 일본의 장인정신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200년 이상 된 회사, 가게가 23,000개나 넘는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23,000개. 우리는 200년 넘는 회사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200년 이상 그 아버지가 한 거 아들이 하고 또 그 아들이 하고 그럼 그 밑에 내려오면 얼마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 젓가락 만드는 거든 무슨 장난감 만드는 거든 뭐 오뎅집이든 우동집이든 뭐든지 아마 세계 최고일 거예요. 그죠? 200년 이상 갈고 닦았으니까. 그런 장인정신, 뭘 하더라도 내가 이 분야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일본을,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메모하는 거, 탁 꿇어 앉아가지고 하이 하면서 탁 적어 내려가는 이런 어떤 태도, 그리고 독서도 미국하고 일본은 한 달에 책을 6권 읽습니다. 제가 4권 읽는데 제가 좀 일주일에 한 권 읽으니까 적게 읽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일하면서 한 권 보는, 그건 6권이나 읽는다 이게야. 6권. 중국이 3권. 우리나라 몇 권인지 아십니까? 0.8권.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탕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지 뭐. 안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12개입니다. 이스라엘만 보면은 12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1,500만이에요. 1,500만인데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이 800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본토를 벗어나서 주로 미국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700만 명이고 800만 명이 받은 게 12개입니다. 그걸 계산하면은 이스라엘 여기도 사실은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개잖아. 한 개. 그 다음에 제가 입에 빨간 걸로 해놨는데 가나가 한 개입니다. 가나.
우리나라 한국 경제 발전을 설명할 때 가나하고 잘 비교합니다. 1960년대 가나하고 우리하고 경제 사정이 비슷했다 이거지. GNP가 한 60불, 70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한 40년, 50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갔고 가나는 여전히 옛날 그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졌노? 라고 설명할 때 가나를 예를 듭니다. 그 가나가 지금 노벨상 한 개잖아. 우리나라도 한 개고. 그 노벨상 누군데? 반기문 앞에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게 가나나 우리나라나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됐어요. 뭔가가. 그죠? 뭔가가 잘못됐어. 가나는 저거 나름대로 경제 성장을 잘못했잖아. 우리는 경제는 된 것 같은데 노벨상 측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 맨날 보면은 10월 달쯤 되면은 이제 노벨상 발표하거든요. 왜 한국은 없냐? 맨날 이야기합니다. 왜 없냐? 뭐 연구비가 적다. 연구비가 적은 건 아니래요. 한국 국가 사이즈로 봤을 때 연구비는 많아요. 밭이 안 좋은 거지. 예? 국민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 예? 메모를 잘 안 한다.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한다. 그죠? 아까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했잖아. 그런 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벨상이. 여기 앞으로 10년 있으면 안 나오겠나? 모르지. 한 개 좀 나올란가 말란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 수상자 볼까요? 2013년까지 193명이 받았어요. 아까 중에 이스라엘만 하면은 12개였지만 유태인은 전 세계 흩어지가 살고 있잖아. 그걸 다 합하면은 193명이야. 22%야. 그런데 유태인들 중에서는 옛날에 유럽에서 박해를 워낙 받았기 때문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고 하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자기가 유태인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많대요. 나는 그냥 나는 만약 미국에 살면 나는 그냥 미국인이야. 에? 소련에 살면 내 그냥 러시아 사람이야 라고 말할 뿐이지 유태인이라 말 안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한 30% 된답니다. 인구 1,500만 명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거든요. 70억 계산하면 0.2%입니다. 0.2%가 30%라는 거는 거의 한 150배 정도의 폭발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설명할 것이냐. 뭐로 하여금 유태인이 아까 머리도 우리보다 모질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세계 최고였는데 머리도 나쁜 게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 노벨상 그래 중요하나? 스포츠맨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올림픽에서 금은 메달, 금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문 분야, 지식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결과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거는 노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이지. 우리 학생들이 꼭 개인별로 노벨상을 다 받아야 된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심지어 유태인은 가수도 노벨상을 받아요. 예? 가수도. 밥 딜런이라고 아시죠? 올해 60년대, 70년대 포크송을 예술의 경지에까지 올린 사람. 요번에 Blowing in the Wind인가 바람만이 아는 대답. 우리도 많이 알려지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노벨 수상위원회에서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노래가 아니고 시다. 최고의 시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노벨상을, 문학상을 안 줄 수 있을까? 다 수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예? 노벨상 받아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능력도 짜른데 어쩌고 이렇게 감사치레라도 해야 되는데 2주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노벨 수상위원회에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우리 노벨위원회를 물러보나. 그러다가 이제 겨우 2주 지나가지고 연락이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받으러 가는가 안 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도 유태인들은 상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만약 노벨상 하나 받았으면 온 전국이 그죠? 예? 모든 방송국이 그거 가가지고 찍고 어쩌고 이런 밥 딜런 같은 현상이 생길 정도로 유태인들한테 저 입장에서는 노벨상 하나 받는 거 그럴 수 있지 이런 정도로 평이한 그런 상이다 이거지. 그럼 왜 유태인인가?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고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창조력이 뛰어났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유럽에서 학교를 400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400년 동안 못 다니면서 지식의 전수는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대화로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브루타다 이거지. 그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은 교육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교과서에 있는 거 외우는 거는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두산 높이는 2774다. 한라산은 1950m다. 우리는 옛날에 그래 왜 안 돼?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인터넷 치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봇한테 야 백두산 몇 메타지? 내 입에서 백두산 몇 메타가 나오나 기계가 옆에서 백두산 몇 메타라고 나오나 뭐가 다르냐 이것이. 아무런 차이가 그런 거는 공부 아니라는 거죠. 책에 없는 거 하는 게 공부고 그게 창조력이다. 라고 유태인들은 오래전부터 했다 이거지.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필수 능력은 뭐냐 하면 기억력, 노. 네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많은 걸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알파고는 바둑을 1000년 동안 두잖아. 인간이 어떻게 1000년 동안 두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기억력 같은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지금 우리 수학 시간에 복잡한 거는 그 계산기 들고 가서 풀으라잖아요, 그죠? 아마 앞으로는 아마도 시험 칠 때 자기 로봇 들고 가라 하려는 것도 몰라요. 그 기본적인 건 얘한테 물어봐라. 그 문제가 기본적인 건 안 나오는 거지 뭐. 뭐 어째가지고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를 해봐라. 이래 되는 거지 이제. 그것만이 지식이고 단순하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쌀이 제일 많은 곳은 호남이 어디다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예? 무조건 열심히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기계가 1000년 동안 그거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학력, 기계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렇죠? 내가 대학 나왔다고 뻑인다.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인 게.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요인들은 인제 사회에서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창의력. 뭘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기계와 우리를 구분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제 힘들지 않은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하는 명상, 쉬운 방법으로 명상하고, 그 다음에 도리도리 하고, 그 다음에 하부르타 하면 창의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야. 애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굴 필요가 없어요. 재미있게 하면 되는. 그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부르타 하고, 아니 하부르타는 우리 집사람 뭐 하려고 노력하지만 명상하고 도리도리를 저는 매일 합니다. 항상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뭐냐? 변화라니 변화. 우리가 갤럭시 1, 2, 3, 4, 5, 6 계속 나오잖아, 그죠? 앞으로 10까지, 한 100까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차도 마찬가지잖아. 계속 새로운 모델. 만약에 신모델이 안 나왔다, 그 회사를 많이 볼 거 아니야. 다른 회사가 뭐 새거라고 뭐 세탁기 뭐 자랑 텔레비 광고 나오는데 저거 회사는 세탁기 2년 전에 거 나온다. 그 회사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창의력, 혁신, 새로운 거 이거는 같이 간다 이거지. 그리고 스티브 발머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하고 공동으로 공동 CEO인데 이 사람이 경쟁사를 이기는 유일한 해법은 혁신이다. 뭐를 더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기억력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 안 하잖아 지금. 학력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 안 하잖아요. 노력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 안 하잖아요. 뭐 창의력이 유일한 방법이다.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세계 넘버원 회사의 공동 CEO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맞다고 봐야 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굳이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세계 100대 기업 보십시오. 애플, MS, 구글, 이 다 이분 컴퓨터, 이 창조력하고 관계되어 있는 회사 아닙니까? 코카콜라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다음에 IBM, 삼성, 토요타, GE, 페이스북 전부 다 창조력이 10분 발휘돼서 살아남은 회사. 그래서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간 회사. 이 바로 여기에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맥도날드 저거는 좀 허접한 회사 아닙니까? 뭐 빵이나 만들고 뭐 천만에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참기름 대학이 있습니까? 라면 대학이 있습니까? 떡 대학이 있습니까? 햄버거 대학이 있잖아요. 네? 맥도날드는 햄버거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본사에 오크 브루크라고 거기 햄버거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2주짜리 과정입니다. 22개 언어로 가르치는데 빵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 손님을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잘 응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매장을 잘 관리할 것인가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이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맥도날드가 일본에 진출한 게 1971년인데 1971년 당시에 일본은 오로지 생선하고 쌀밥, 수시만 먹었어요. 그 일본에다가 빵하고 육고기를 들고 갔잖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안 될 거야. 맥도날드는 될 거야. 질을 올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잘하고. 맥도날드는 캐셔들이 돈통을 딱 빼면 딱 밑에다가 스마일이라고 적기가 있습니다. 이래 이 인상 써가지고 막 이래 하다가도 스마일 딱 보면 손님 앞에 딱 웃게 돼가 있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면 무조건 10초 동안 손 씻어야 돼. 이런 것이 맥도날드의 매뉴얼 페이지가 800페이지래요. 이런 창조력이 맥도날드를 오늘날 패스트푸드 세계 1위로 만드는 거지. 이런 게 다 보면 창조력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브루타를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세계 IQ 33위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유태인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과학, 뭐 의학 이 분야를 장악하는 배경에는 이 사람들은 명상하고 도리도리 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가 하브루타까지 배워버리면 우리가 곧 정말로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짝을 지으면서 하는 토론,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대구의 경상여고에 이 하브루타를 적용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아주 아마 획기적인 학교 같은데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 바로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나 몇 년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하브루타의 효과가 나오지 싶고, 저는 아마 이 학교에서 명상과 도리도리도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이 시대를 멋지게 적극적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하도명, 하브루타, 도리도리, 명상 이 세 가지를 매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 30분. 그래서 친구하고 짝을 만들어 줘가지고, 친한 친구 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또래라든가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나도 뭐 괜찮을까 싶은데 그렇게 잘 한번 고민해 보시가지고 저거 친구 집에 하루 하고 우리 집에서 하루 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거야. 입이 잘 떨어져야 돼. 처음에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때 요즘 보면은 뭐 대학생들을 한 명 활용한다든지 당신이 좀 이 대화를 리드 좀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조를 짜가지고 하브루타를 하면 하루에 한 30분, 이것도 몇 시간씩 하면 또 수업도 해야 되고 현 상황에 좀 안 맞으니까 현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도리도리를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5분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침에 6분, 아니지 아침에 9분, 저녁에 9분 그렇게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9분, 아침에 9분 이렇게 하니까 아주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명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을 감으라 조용히. 이거는 조용한 데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떠드는 데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명상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도명 50분 합하면 한 50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고민하시고 딱 머릿속에 딱 새기셔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맥주 한잔 할 때도 건배사는 하도명, 하도명. 저는 요거를 부모님도 같이 해주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 관계도 좋아지고 이 방법을 꼭 하도명을 하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한국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만간 요 방법을 한 아이들 중에서 뭐 한 1, 20년 뒤에 노벨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볼까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